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 최후의 시간이 착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검찰이 빠르냐 민주당이 빠르냐, 제가 이거 내기 건다 그랬죠. 검찰보다 민주당이 빠를 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이재명을 손절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총선은 가까워오고 당의 지지율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 지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견고하게 40%대 초중반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권 경쟁도 결국에는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된 우파 주류, 보수 주류의 뜻대로 아마 결정될 겁니다. 뭐 그걸 꼭 친윤이라고 하면 친윤인데, 뭐 다른 말로 하면 우파죠, 우파. 보수 주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정통 보수의 맥을 잇는 후보가 과연 누구냐? 이걸 보면 됩니다. 자, 고민정까지도 지금 드디어 이제 이재명을 손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100% 부결? 다는 어렵다.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최고위 구성을 보면요, 이 고민정 하나만 친문이고요, 나머지 전부 친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민정은 이재명과 유난히 또 관계가 좋았어요. 사이가 좋았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다소 아부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읽혔었는데요. 이런 고민정까지도 이제 냉정하게 이제 저런 발언을 하네요. 이재명 대표 체제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가결될 경우 민주당 심판을 못 피할 것이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난번에 노영민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나서 지지율이 한 5% 이상 떨어졌거든요. 이제 더 떨어지면 민주당은 진짜 쓸 자리가 없습니다. 뭐 한간에 뭐 지지율 자꾸 조작 운운합니다만, 이런 걸 보면 조작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렇습니다. 조작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작한다 하더라도요, 설문이나 표본을 갖고 잠깐 이렇게 속이는 정도인데 5% 안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그 정도는 믿어주는 게 이 정치할 때 맞습니다. 그 이상으로 막 조작한다고 하면 그건 음모론이 이제 되는데요. 그건 제도권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론은. 자, 아무튼 자, 고민정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완곡하게 지금 표현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강한 발언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손절한다는 겁니다. 친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요 얼마 전에 문재인이가 싱크탱크 하나 이제 발족시켰죠. 그런데 퇴임한 대통령이 무슨 싱크탱크가 필요합니까? 사실상 문재인의 또 다른 의미의 정치 어떤 발전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대선 출마를 도모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문직임이 있기 때문에 친문들이 어떤 형태로든 결집을 합니다. 지금 친문에서 말이죠, 문재인을 대신할 인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는 유시민 정도 혹은 조국이나 김경수 이 정도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들 전부가 좀 중상을 입고 지금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전부 감옥에 갈 이제 입장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이 아니고는 다른 인물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재등판론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건데요. 요건 제가 심도 있게 한번 며칠 전에 한번 방송을 해드렸고요. 나중에 여러분도 그런 것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은 사면 초과입니다. 당 안에서 먼저 아웃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재명을 밀어낼 수도 있는 반명, 비명계들이 속속 지금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요. 하루하루 다르게 이 소속 의원들이 늘어난다 그래요. 친명 의원들은 자꾸 줄고 반명, 비명 의원들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들이 나중에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결국은 차기 총선의 간판 스타를 이제 발굴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외에는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지금 야권에. 그렇다고 뭐 이낙연을 불러와서 또 어떻게 하자니 그것도 조금 성이 안 찰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한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산에 문재인을 지금 주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 나중에 더 다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박홍근이 믿었던 박홍근이까지도 드디어 사실 이재명이 이 박홍근을 참 많이 믿었다 그래요.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자신과 호흡이 잘 맞았죠. 그동안 운동권 출신이죠. 완전히 이 박홍근이 주사파인데, 여기도 정성호라고 있죠. 문재인 캠프의 이재명 캠프의 좌장격인데요. 4선 의원이죠. 그리고 여기 이 박홍근이는 3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친 이재명계의 핵 중 한 명인데 이런 어떤 박원근이까지도 지금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된 결과 단언 못한다.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읽히는 겁니다. 비명의 움직임들이, 반명의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재명이 우연히 찍힌 사진이겠습니다만 이 눈동자 보십시오. 막 갔죠? 느낌이 막 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유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지도부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지 아마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고민정도 100% 부결 예단 어렵다 했고, 여당 하태경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35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35표 이상 정도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이 지금 115석입니까? 뭐 고의장 되잖아요. 그러면 150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아마 찬성표 던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아웃된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구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체포 동의안 발부가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민주당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주 흥미로운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두 개의 큰 어떤 영화가 상영 중에 있는데요. 하나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재명 이제 잡기입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흥미로운 것인지는 뭐 비등비등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양쪽 다 크게 흥행 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번 이 당권 경쟁을 말미암아 당의 새로운 어떤 좌표 정립이 가능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가면 좋겠고, 자, 이쪽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세력 교체가, 세대 교체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런지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자, 흥미롭습니다. 자, 이재명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겠죠. 나 어떻게? 너 어떻게? 이재명의 현 상황은 그야말로 고립무원 사면초가 궁지에 몰린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을 그래도 결사옹위하는 유일한 인물일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이재명을 위해서 옹호 발언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남은 한 사람이 바로 이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사실상 최고위원 중에는 수석이죠. 1등 했죠, 그때. 자, 이재명을 위해서 그래도 방탄을 해주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재명이 그때 당시 두 번째 검찰 소환됐을 때 혼자 간다고 이제 뻥쳤는데 결국 뻥이더군요. 잡다하게 또 그날 또 많이 끌고 왔었죠. 자기가 끌고 오지 않았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짜고 치는 무슨 고수톱처럼 느껴졌는데, 정청래 6일 전에 검찰청 집결 동원령을 내렸다. 이재명 혼자 가겠다는 것은 아마 저들 간에 쇼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정청래가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의겸 고발당하자 폭발한 정청래 사건 번호 1335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지금 대여 공격수 중에 이 정청래가 원래 또 이런 스타일이죠. 입이 좀 험하고 걸핏하면 뇌구조라고 발언하는 인물입니다. 보수를 일러서 우파를 일러서 뇌구조가 궁금하다. 한번 깨보고 싶다. 한번 째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엄청나게 그런 발언을 하면서 우파 보수를 자극했던 인물인데요. 저는 이 정청래가 왜 이렇게 가지?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과 일심동체같이 저렇게 행동할까? 송영길은 벌써 눈치채고 도망갔잖아요. 프랑스 지금 파리에 가 있죠. 무슨 공부한다면서요. 무슨 공부입니까?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 이낙연이도 마찬가지 미국으로 도망갔고요. 1년 계획 잡고 갔는데 총선 전에 다 돌아옵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이재명이가 이렇게 될 걸 그 두 사람은 알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내 정정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그냥 입 다물고 뒷구멍으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 핵심 측근들하고 은밀하게 아마 밀담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이후를 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런데 그들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양산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카드 현실적으로 없다 보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문이 정말로 차기 대선에 또 나온다는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인데 거기에 상응하는 우파의 대결집이 필요하겠죠. 자, 정청래 이재명 비판 한동훈의 멍청한 발언 very stupid.
자, 이거에 뭐 과거에 이 비슷한 어떤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돌려준다는 식으로 very stupid를 very stupid라고 웃기게 일부러 쪼끄스럽게 유머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것을 보고 뭐 그쪽 의원들은 듣고 나서 뭐 파한대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정청래가 각을 세우면서 이재명과 함께 간다는 가겠다 뭐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과의 관계가 좀 수상해요. 이재명은 그 의혹이 너무도 많은데 그 주변에 얽힌 게 대부분 뭐 대북 사업 관련 뭐 그리고 이상한 어떤 조직과 연계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게 되려면은 무조건 이렇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청래도 뭐 크게 이 돈이 많은 국회의원은 아니죠. 어떤 관계일지 좀 궁금합니다. 이해찬, 정청래, 글쎄요. 뭐 그런 관계하고 반드시 이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그 아태엽과도 뭐 직간접으로는 아닐지 몰라도요. 작은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을 이렇게까지 두둔하는 거 보면요. 정청래도 나중에 또 다른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하지만 충격적인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의 현 시점은 이들 입에서 나온 것처럼요. 하태경 스스로도 뭐 그런 쪽에서는 좀 빠꼼이 아닙니까? 35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150석 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재명 아웃을 지금 애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반 이재명 세력의 이재명 축출 이 경쟁에서 현재는 어쨌거나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앞서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최후에 우리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이후에 대법원 판사들이 이번에 많이 바뀝니다. 김명수도 곧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후에 어떤 그 재판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물론 뭐 초심부터 1심, 2심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법원 뭐 교체가 되겠습니다만,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을 교체를 해야지만이 1심, 2심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자,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이재명은 정말 잡으면 완전히 잡아야지, 가령 법원에서 놓쳐버리면 예전에 권순일처럼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요 난리 납니다. 완전히 그냥 설 죽이게 되면 더 키워주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검찰은 확실하게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재명 나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너 어떻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